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J밴드 모임 여러분. 저는 모임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음향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모임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한 달에 2번 혹은 3번 정도 만나서 같이 합주를 즐기고 있죠. 네, 이렇게 합주곡을 늘려나가 가지고 정기적으로 공연에 올리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르시거나 혹은 연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음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는 이중주라든지 독주라든지 이런 어떤 단일 악기 체제로 공연을 하는 팀이 아니라 대부분 3인조, 4인조, 5인조 혹은 그 이상의 하모니로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 소리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가는 노래방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더라도 나오는 반주에 비해서 노래가 턱없이 작게 나온다거나 너무 시끄럽게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코가 너무 많다거나 이것들이 다 음질에 관한 얘기들인데,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거기에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음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이 음향 기술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보컬이 노래를 할 때 관중이 많으면 2만 명,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컬이 생각보다 크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는 어떤 그런 룰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그 큰 공연장에서 속삭이면서 불러도 쩌렁쩌렁 나가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음향 장비의 발전,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음향 기술의 발전, 음향 지식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연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연주를 지금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자기의 20대 때, 10대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초반 한 연주를 시작해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어디에 중시하냐면, 내가 얼마나 빨리 칠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실제로 좋아하는 이 연주자들도 보면 화려하게 치고 빨리 치고 이런 사람들의 매료를 되게 되지만,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되고 깊이 접하게 되고 뭐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음악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누가 더 빨리 치냐, 누가 더 멋있게 치냐보다는 누구의 소리가 더 깊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냐, 이런 것도 다 음질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음질, 음향에 대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이 음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누가 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밴드 음악을 진행할 때는 리더가 결정을 하게 되죠. 기타 소리를 줄여라, 드럼 소리를 키워라, 보컬 소리를 낮춰라.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임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으신 분들이 저와 같이 합주를 즐기실 때 혹시라도 너무 제가 음질, 음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느끼고 불쾌해 하실까봐 사전에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쓰는 악기들에 대해서 특성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은 20Hz부터 20,000Hz까지가 있어요. 여기를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죠. 물론 20Hz로 갈수록 소리가 저음으로 내려가고요. 20,000Hz 쪽으로 가면 이거 굉장히 고음이죠. 예, 굉장히 고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거는 주로 1kHz 대역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사람 목소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악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베이스 기타가 있겠죠.
자, 베이스 기타는 만약에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20Hz고 이쪽이 20,000Hz로 할게요.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데시벨이죠? 그러면 베이스 기타를 우리가 당당당당 칠 때 그 주파수 대역이 약 200에서 400 정도 사이에서 주로 이렇게 이러면서 소리가 나오죠. 자, 베이스 기타라고 하이 대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 중저음, 로우 미들 대역하고 로우 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킥 베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드럼이 있는데 드럼의 저음을 담당하는 발로 밟는 건데 그 킥 베이스 대역을 딱 치면 킥 베이스 대역은 주로 80Hz에서 피크치를 치고 쭉 떨어진 다음에 3km 대역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줘요. 그래서 이 베이스 대역의 약간 위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중석이고 이쪽을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만약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 연주자들이 서가지고 연주를 하면요. 흔히들 오해하는 게 베이스 드럼이 제일 아래쪽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소리가 이 아래쪽은 베이스 기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자, 베이스 기타 채워지고 그 위로 이제 악기가 채워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미리 드리면 지금 두 번째 제가 설명한 킥 베이스가 그 위에 깔리고 자, 그 위에 보컬이 깔려요. 자, 보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내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km 대역하고 2km 대역 사이 1에서 2km 대역 사이에서 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이렇게 떨어져요. 물론 이쪽은 이제 필요시에 좀 살릴 수가 있는 파트지만 그러므로 이거를 아까 표현했듯이 아래서부터 테트리스 한다 쳤을 때 맨 아래 베이스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럼에 킥 드럼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위에 이렇게 테트리스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컬이 나와주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남은 게 뭘까요? 각종 멜로디 악기들이 남아있어요. 기타라든가 건반 같은 거죠. 기타라든가 건반 대역들은 물론 이제 톤에 따라서 많이 다양해지겠지만 제일 주로 쓰는 파트는 역시 요 2km에서 3km 대역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소리들이. 예, 리드 기타 소리라든지 각종 리드 신스라든지 여러 가지 멜로디 계열 악기들은 요 보컬보다 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그래프상에서 좀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이걸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가 보인다라고 좀 자꾸 노력을 하시면 소리가 보이거든요. 좀 더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많아지는데 그랬을 때 이 보컬보다 윗단에서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윗단에서 보컬이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면 그 위에서 살랑살랑살랑 거리면서 각종 건반 악기들이 꾸며줘야 돼요. 어디까지나 메인은 보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각종 심벌류가 있어요. 하이햇이라든지 심벌, 크래쉬 심벌, 라이드 심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어떤 음향을 잘 잡은 소리는 이거 지금 제가 아래 위 개념인데요. 소리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섞이면 안 돼요. 소리가 섞여서 다 동시대역으로 나오면 뭔가 내 소리가 큰데 안 들려. 그러니까 더 키워. 옆에 더 키우면 얘는 더 키워. 얘도 더 키워. 그러면 나중에 드럼 같은 거 안 들리고 보컬 안 들리고 하울링 나고 보통 그러죠 팀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이 테트리스만 잘 해놓으면 소리를 굳이 안 키워도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은 다음에 전체 볼륨을 키워주는 거죠. 필요시에.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전체 볼륨을 키우고 집어넣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밴드 음악의 위아래 개념이에요. 위아래 개념. 그러면 음향이 또 위아래 말고 뭐가 있을까요? 좌우가 있죠. 좌우. 자, 좌우는 이제 패닝이라고 하죠. 팬. 그래서 이제 기타를 가운데서 보컬이 나올 때 기타를 왼쪽 30에다가 놓겠다. 오른쪽 30에 건반을 놓겠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갖다가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나눠줬을 때 듣는 사람들이 덜 지루해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음악이죠. 우리 좋자고 할 거면 집에서 그냥 혼자 하면 되죠. 우리가 나와서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하모니를 연습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적 감정을 공유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내 음악을 어떻게 들을까 좀 그런 것들이 우리 밴드 음악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음향에서는 앞뒤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앞, 뒤까지 설정을 했을 때 아주 좋은 음질을 낼 수가 있고 관중들한테서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대에서부터 관중이 서 있을 때 보컬은 요 귀 앞까지 떨어뜨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뒤에다가 베이스 기타랑 드럼을 놓겠다. 그 다음에 기타 솔로가 나올 때는 관중들 뒤까지 소리를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뒤 개념이 되겠죠. 주로 게인하고 볼륨으로 만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오늘은 위아래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악기 레슨도 겸하고 있지만 사실 악기는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혼자 독학을 한 그런 실력으로 여러분들께 연습을 도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음향적인 부분은 저는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실제로 프로 활동을 7, 8년을 음향기사로서 지금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같이 여러 명이서 하모니를 이제 앞으로 내야 될 텐데 누군가 한 명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음향적 기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즐겁게 열심히 모임 같이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